네,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KT 대표이사 김영섭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치매 사고에 대해 반성과 참회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KT를 아껴주시고 신뢰해 주셨던 고객 여러분들께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소액결제 피해 및 치매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KT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며 문제가 되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혁신뿐 아니라 고객 여러분들께 겪으셨던 불편과 염려 하나하나마다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보상하고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고 이후에 KT는 사태 해결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과 고객 보상 방안에 대해 진중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고객 정보 보호를 회사의 명운이 달린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새롭게 거듭날 KT의 계획은 물론 진심과 의지를 담은 고객 보상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순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KT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고객의 신뢰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통감하였습니다. 고객의 안전, 고객의 편리, 고객의 만족, 이것을 차원 높게 지키고 달성하는 것만이 우리 KT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전사 임직원 모두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고객 여러분들의 큰 불편과 걱정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KT의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담당 임원이 차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터머 부문 마케팅 혁신본부장 권일은 상무가 고객 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T 마케팅 혁신본부장 권일은입니다. 고객 보답 패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요. 이게 전부 금번 사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바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3일까지 약 정확하게 2주 동안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해지하신 고객님하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하신 고객님도 소급 적용하여 위약금 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5시부터 해당 고객님께는 전체 고객님께 문자로 소상하게 위약금 면제 사실과 고객 보답 프로그램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KT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대리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4시 반부터는 개별 고객님께서 본인의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4시 반부터 조회 기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이후에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시는 순서에 따라 아래 프에 보시는 날짜별로 환급액을 즉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위약금 조회 및 안내 문자가 나갑니다. 2주 동안 위약금 면제를 시행합니다. 1월 말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시면 1월 22일부터 3회에 걸쳐 환급을 진행합니다. 다만 중간에 혹여라도
위약금 면제를 시청하지 않으신 고객님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총 3회에 걸쳐서 안내 문자를 계속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마음을 담아 보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5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데이터 100GB를 6개월 동안 매월 자동으로 충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지급을 현재 KT가 12월 말부터 2월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내년 8월까지 추가로 연장을 해서 올 연말 연시부터 내년 8월 하기 휴가 때까지 해외에 체류하시는 고객님들이 데이터 부족함이 없으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OTT 이용권 6개월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T는 고객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2개의 OTT를 제공해 드리고 그 2개의 OTT 중에서 선호하시는 OTT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멤버십 혜택 중심으로 해서 매월 다른 혜택 구성으로 번갈아 가면서 구성을 해서 6개월 동안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사태로 불안해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안전 안심보험을 2년 동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해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거래에 대해서도 보장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아이템들을 한 분의 고객님이라도 더 놓치지 않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고민을 드렸습니다. 먼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템을 자동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였고, 두 번째, 사용 방법에 문의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전담 구매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령층이신 분들을 위한 안전안심보험은 단체로 자동으로, 즉 고객님이 개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님들이 바쁘신 일상생활 하시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기에 프로그램 첫 시작하는 2월 1일 날 첫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초에 총 4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내년 7월에도 프로그램이 종료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서 가급적 많은 고객님들이 누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이 비록 고객님들의 어느 정도 만족시켜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노력으로 진심을 담아 고객님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보보안혁신 TF장 박미로 상무가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보안혁신 TF를 맡고 있는 KT의 박민호 상무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일부 장비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KT의 보안관리 전체를 기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수습에만 그치지 않고 보안관리 전체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KT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TF를 이미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근본적, 구조적, 지속 가능한 정보보안 혁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KT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함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차단 조치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펜토셀의 제작, 납품, 설치, 미사용 장비의 차단 및 회수, 폐기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걸쳐 펜토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펜토셀의 인증서를 새로 발급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해 정상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토셀의 연동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장비는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위변조를 감지하는 시큐어 부트 기능과 기기의 위치가 변경되면 다시 인증하도록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서버 악성 코드를 진단해서 제거했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 과정에서 KT의 모든 서버를 대상으로 총 6차례의 정밀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악성 코드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 그리고 외부의 화이트 해커들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보안 상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보호 조치를 위한 예방 조치가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 고객의 소액 결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또한 고객의 문의 사항과 이상 징후에 대해서 24시간 살피는 과정에 있습니다. KT는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된 보안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정의하겠습니다. KT의 네트워크와 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서버들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등록되지 않은 장비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사업장 그리고 가정 등에 설치된 KT 장비를 포함해서 기본 보안 설정, 필요한 확인을 마친 뒤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장비의 위치와 상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공급망 보안 관리를 강화합니다. 통신망 서비스를 구성하는 공급망 측면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자체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외부에서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협력 업체까지 모든 것을 추적 관리하고 보안 상태를 일관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취약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통합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IT, 네트워크, 그리고 IPTV의 보안 감시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상 징후 아니면 해킹 징후에 대해서 더 빨리 찾아내고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조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고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재조사해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안체계 확립을 위해서 먼저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 원의 정보보안 투자가 진행됩니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1조 원의 투자가 덧붙여서 현재 중장기 보안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수립된 계획 안에는 추가 투자 계획도 고려하고 있고요.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확대 강화합니다. 저희는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확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KT의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이 인증 정보와 지정된 단말을 통해서만 내부 서버, 내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체계이고 선진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보안망 측에서도 수시로 채택하고 있는 현 시점에 가장 안전한 보안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사고 대응 방식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거버넌스 개선과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고의 유형과 여당도를 기준으로 처리 절차를 분명히 하고 중요한 판단을 지연 없는 강화된 책임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징후와 사고가 확인되면 반드시 보고하고 촘촘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보안 전문성과 보안 전문성을 전사 차원에서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안 시스템 내지는 체계의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의 전문성을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미리 찾고 기준을 설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문 전담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또한 강화하며 보안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저희만의 시각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조언을 받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이미 정보보안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보안 사고를 다시 짚어보는 자리를 이미 진행한 바 있고요. 별도 검증 관련 과제의 진행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안 전문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통신망 보안 관련된 검증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KT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 보안을 회사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담당 임원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어제 발표된 민간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KT는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객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홍보실 직원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관련 임원이 직접 드리겠습니다. 저쪽 좌측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문자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전사 정보보안 혁신 TF에 관련인데 이 TF 출범 배경이나 구성은 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과기정통부에서 CIS 권한 문제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기존 CIS 조직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보다 프로그램 보상안이 관련인데요. 이 보상안이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혹시 얼마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이게 통신 요금을 직접 할인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나 멤버십 제공 이런 형태로 보상안이 마련됐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그런 산출을 했는지 정확히 예, 먼저 정보보안 혁신 TF 관련된 질문 대답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 혁신 TF는 지금 현재까지 한 6주차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사 임직원 중에 한 60여 명 정도가 이미 발령을 마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기본 조직 체계 내에서는 IT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등이 분산되어 있어서 분산된 체계 내에서는 마스터 플랜에 혁신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경영진과 협의해서 경영진과의 토론을 통해서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CIS 조직과 TF는 상이하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CIS 조직은 IT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성된 정보보안 혁신 TF는 IT, 네트워크, IPTV 그리고 조직 디자인 이렇게 전략이나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보고 있는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TF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고객보다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혜택보다는 좀 더 가급적 길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고객님들의 니즈가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여러 가지 종류의 혜택을 풍성하게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은 아무리 좀 혜택도 받으시는 분들이 적으시면 안 되겠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으시도록 해야겠다.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고객보다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고 아까 본의원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금액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객 제공되는 서비스에 체감되는 수준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5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박민우 TF장이 답변하셨던 CISO의 조직의 공식 명칭은 정보보안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계신 마스터 기자님.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경문입니다. 좀 그 미약금 면제와 보상한 발표까지 거의 4달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좀 경쟁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늦은 것 같다라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표가 늦어진 것인지 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합조단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 내부에 충분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서 말씀드리게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평 최신입니다. 그 SK텔레콤은 열흘 동안 위약금 해지를 무료 해지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도 소급 전용을 받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지금 보름 정도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뭔가 소급 적용이나 환급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약금 면제 신청 기간 1월 30일 질문하시는 건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죠. 먼저 저희가 타사랑 맞비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연말연시를 고려해서 고객님들이 공사 감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열흘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드리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해서 14일 동안 진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면제 대상 고객님 소급하는 일정도 사실은 저희가 9월 1일 날 경찰로부터 최초 사고를 통보받았고 9월 5일 날 펜포스센 처단 조치를 하고 9월 8일 날 피사 신고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고객님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돼서 면제 대상 9월 1일로 소급하는 걸 정했고요. 다만 1월 31일까지 신청 마감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위약금을 환급해드리려고 하는 절차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청기간 혹시 놓치시지 않도록 총 3회에 걸쳐 수시로 상세하게 위약금 시청하시라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벨 최윤서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2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TF 활동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이 TF가 혹시 그 CEO 직속 조직인지 이 구조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뭐 발표 중에 좀 약간 정보보호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식의 좀 언지를 주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최대 늘릴 수 있는 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면 TF는 현 CEO 직속 조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경영 임원들이 스티어링 커미티의 이름으로 참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그 경영 임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진행 사항을 리뷰받고 이 관련된 지적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으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직 산정이 덜 되어서 정보 보안 투자뿐만 아니라 IT 투자, 조직 투자, 재원에 대한 투자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투자를 약속드린 5년간 1조에 추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뉴스 집사 안태준 기자입니다. 펜포스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든 평문의 문자 그리고 통화 탈취가 가능했던 점이 확인된 상태인데 이제 도청 위험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도 괜찮은지 KT 측에서 좀 확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9월 1일부터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는데 이 날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신규 기병 그리고 제약정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된 건지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펜포셀에서는 이제 평문으로
이 탈취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합조단과 같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근본에 발생한 것은 이제 결제 관련 정보를 탈취해서 이런 결제가 일어난 걸로 확인했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생한 것은 이제 결제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탈취가 일어난 것으로 합조단과 같이 어제 확인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도청 위험성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당시에도 이제 결제 관련 거에 대해서 정보만 나왔고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미상의 장비의 연동을 다 차단했고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그런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시큐어부터 기능도 적용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약금 면제 소급 적용일이 왜 9월 1일이냐는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일이 저희가 본 사건과 소액결제 피해 관련해서 사건 인지를 공식적으로 경찰로부터 인지한 날이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소급 적용해드리는 것이 타락하겠다라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아까 그 신규기관 제외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본 사건 발생 이후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은 본 사건의 위약금 문제는 실효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뺀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비교를 들어도 그렇습니다만 타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대일 권하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 있고요. 정부에서 KT가 전체국의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제 결정적 배경이 단순히 가입자 정보 유출이나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평론의 문자 통화 탈취 위험성이 이용자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KT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문자 통화 탈취 위험 사실이 밝혀진 게 불과 어제이고 1월 13일까지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촉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 나왔지만 요금 감면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인데 이미 무제한 요금제 쓰는 고객은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제를 바꾸던지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텐데 좀 전반적으로 전체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조치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 면제 14일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시작일과 종료일은 정해야 되는데 타사의 유사 사례보다는 조금 여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해서 14일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보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면제를 한다는 사실과 면제 신청 사실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5시에는 고객님께 개별 문자 안내를 드릴 것이고 죄송합니다. 5시에 드릴 것이고 4시 반부터는 개별 고객 위약금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질문은 안 나왔습니다만 불리한 사유로 인해서 기간대 시청하시는 못하신 고객님들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해외 체류 중이시라든지 이런 분들 당연히 일단 감안해서 충분히 부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객 보답 프로그램 중에 기존에 그러면 데이터 무제한을 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 대략 한 70% 정도 고객님은 무제한을 안 쓰시고 무제한 요금만 쓰시는 분은 36% 정도 되시는데요. 아까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무제한 쓰시는 고객님들은 좀 갸웃하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 4가지를 보면 또 거꾸로 주로 데이터 쓰시는 분들 주로 젊은층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원 이기범 기자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50% 요금 할인을 제공했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직접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는 요금 할인을 뺀 이유가 궁금하고요. 추가로 5년간 1조 원 투자 계획은 7월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금 할인 부분은 원하시는 고객님이 당연히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요번 보상 프로그램의 세 가지 주안점 중에 첫 번째가 일회성 혜택보다는 좀 장기간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일회성의 요금 할인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다양한 니즈, 다양한 담아내는데 그 니즈도 좀 실용성이 높은 거 중심으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드리고 사정이지만 요금 할인은 고객님들마다 또 사용하실 요금이 다르니까 도행 요금을 쓰시는 분의 할인액하고 또 낮은 요금 쓰시는 분의 할인이 다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고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걸 답변드립니다. 지난 7월에 발표드렸던 5년간 1조 원 투자는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 내지는 보안 시스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1조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전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측면을 더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내지는 글로벌 보안 체계 우회에 대한 고려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운데 하늘색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데일리 오병 기자입니다. 아까 7월 발표 내용에서 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그때 7월에 발표하실 때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부터 2년 전에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도입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제로 트러스트 체계도 결국 이번 사태가 발생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걸로 좀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아까 내용에도 제로 트러스트 얘기 나오고 글로벌 보안 체계 나오고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에 있어서만큼은 그때 발표했던 것도 이렇게 뚫리는데 어떻게 조금 더 강화를 통해서 이걸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조금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미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형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임직원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AI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 인증 체계를 그대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팩터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지정된 단말이 지정된다든지 그래서 모바일 기기도 지정이 되고 PC 단말도 지정이 되는 체계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체계 강화는 내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접근하거나 그리고 외부 협력업체가 접근할 때 지정된 VDI, 지정된 단말, 등록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대폭 강화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로 트러스트보다는 전사를 확대하고 그리고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줄 쌤.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이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보답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사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자가 위약금 면제 종료일이 1월 13일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해를 입고 떠난 고객보다는 이제 새로운 가입자나 아니면 이제 남아있는 가입자를 위주로 이렇게 보상 혜택이 제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떠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저께 합조단 최종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감염 서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전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아예 없다라고 확정 짓는 것보다는 외부 이제 보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뭐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답 프로그램은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의 보답의 마음이 담은 프로그램 맞습니다. 맞고요. 떠나신 분들한테는 소급해서 위약금 면제를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 회사로 다시 돌아오시는 고객님들께는 기존에 했던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장기보유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법원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합조단하고 같이 조사를 지난 3개월 넘게 좀 진행을 하면서 로그 관리 기록 관련돼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로그는 다 거의 아니라 모든 로그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악성 코드에 대한 삭제를 6차례, 총 6차례 전수조사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로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안 혁신 과제로 거의 혁신 과제로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안 로그뿐만 아니라 서버 로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로그까지의 기간을 좀 확장해서 보관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기자님. 네, 뉴스입니다. 하태민 기자고요. 어제 합조단 결과 발표할 때 은폐 기록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이 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종단 암호화가 안 된다. 사이프 같은 글로벌 단말 이전 단말이 좀 있다는 샤워 번호 등등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CIS 권한 강화에서 CEO 측 속으로 노무현 뭐 인상 편성에다 정부 발표에 이제 강도 강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 해킹으로 인한 실제 피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정부의 지침 그다음 이제 KT가 보안 측의 확립을 얘기하는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CIS에 대한 권한 강화를 어느 지점까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과정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수사 과정 좀 완료되면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셨던 정보보안 CISO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비즈니스 유닛별로 보안 관리가 시행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미디어 보안 뭐 이렇게 나뉘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뭐 SKT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관련돼서 CISO 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같은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만든다라는 체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보안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도 포괄해서 한꺼번에 보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큰 과제로 삼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조만간 발표될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갈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민우 TF장이 답변드릴 때 좀 단어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수사적인 사항에서는 저희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라서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디바이스 관련해서 아까 그 암호화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손정혁 디바이스 사업 본부장이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사업 본부장 손정혁 사무입니다. 네, 디바이스 사업 본부장 손정혁입니다. 말씀하신 아이폰 16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폰 16이하에 종단간 암호화는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직구 단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말 자체에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직구까지 이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어제 합동조사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암호화 적용된 단말이 암호화 해제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블록분과 협력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신문 박준호입니다. 요금 할인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KT 입장에서는 좀 주요 고객인 무제한 요금제, 고가 요금제 쓰는 고객한테 혜택을 많이 주려면 요금 할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CF가 직접 요금 할인이 가장 큰 재무적 타격이라고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KT 입장에서 R프로 봐도 단순히 50% 만약 할인을 한다면 한 2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혹시 이런 좀 재무적인 영향을 감안한 요금 할인이 빠진 조치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런 고객 보상안, 이런 위면 해지 비용이 좀 재무 회계상 언제 반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KT가 오너십이 바뀌는데, 그 오너십 바뀌기 전인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빅베스로 다 털고 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합조단 발표에서 이제 94대 서버가 감염됐다고 했는데요. 요게 좀 이 서버에 어떤 정보들이 저장되고 처리가 되는 서버인지, 고객 통화나 문자 로그, 유심 인증 키나 결제 정보, 이런 좀 민감한 정보들이 보관된 서버가 포함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혜택을 드리고 싶었고,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려서 추가적인 말씀을 생략할게요. 저희가 또 하나 고려했던 것은 SKT 사태와 저희 KT 사태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제 합조단 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만, 정보 유출에 대한 조금 다른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2,000명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가 확인이 돼서 지난 10월에 이분들께는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우선 데이터, 그 다음에 위약금 면제까지 이미 먼저 시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근본의 시행 전체 고객 대상으로 하는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는 그런 본질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보다 많은 고객님들께 보다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것에 주안점을 삼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구성에 요금 할인 부분이 빠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이 재무적 영향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는 사건에서는 아마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재무실장 나와 계시니까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무실장 장민 전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실장 장민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그 비용이나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연구감사님이랑 협의를 해서 올해 이제 결산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를 발표하고 반영을 해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빅베스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확정된 비용이라든지 올해 인식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년에 일어날 것들을 기준에 맞게 잘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답변은 정보보안실 정보보호 담당 오현철 상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철입니다. 질문 주신 그 악성코드 감염 서버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합조단에서 그 안내해 주신 그 100여 대 서버 감염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리 부실에 대해서 적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보면 일부 개인정보를 구해하고 있는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신 것처럼 UCM에 대한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키라던가 그런 KI값, OPC 값이 포함된 그런 기밀 서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춤의 검색 네, 디지털 투데이 이진호라고 합니다. 저도 고객 패키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약금 면제 기한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기 말씀해 주시기를 멤버십 할인 퍼센테이지나 제일처는 시행점 공지라고 아까
장표나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고객들 입장에서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확히 최소한 뭐 몇 퍼센트를 할인한다거나 제휴처는 뭐 지금 확정된 건 어디인지 좀 구체적으로 공지 시기와 이 제휴처 관련해서 디테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연결하면은 아까 4,500억 원 산출이라고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캐러거리가 나눠져 있을 텐데 요금 할인은 없으니까 이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지출이 발생하고 뭐 유심에서 아니 노미에서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좀 산출 과정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 프로그램 2월 1일 공식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세부 지금 궁금해하시는 어느 제휴처에 할인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등등등은 아마 그 전에 훨씬 이전에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확정이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고객님들한테 수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급적이면 면제 기간 전에 위약금 전에 알려드려서 고객님이 자유로운 의사선택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4,500원이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무슨 딱 떨어지게 계산기로 나오는 금액은 아닌 거는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요. 다만 무선 데이터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무제한 안 쓰시는 분이 한 70%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당연히 저희가 100기가 지원해드리는 걸 이용해 쓰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멤버십 할인 같은 경우도 매월 한 평균 380만 여분 정도가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을 쓰시거든요. 어떤 혜택이 됐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산출을 했다 말씀드리고, OTT 같은 경우 제가 한 208만 고객님들이 쓰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 더 했을 경우의 비용을 어느 정도 혜택을 느끼실 건가, 그렇게는 신청을 했고, 일단 뭐 로밍 같은 경우도 월 평균 한 20여만 명의 고객님이 해외에 체류하시거든요. 그분들의 로밍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산출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사저널의 김용수 기자입니다. 그 위약금 면제 관련해서 장표에 나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 인터넷이나 TV 등 결합 상품 가입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위약금 면제 보름간 진행할 때 그때 가입자 이탈 규모 좀 예상되는 규모가 좀 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면제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휴대전화와 관련된 요금 할인 위약금과 단말 할인 지원금으로 일단 국한을 하였습니다. 어제 학교단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시피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위반했다고 해석하신다는 정부의 발표에 충실히 일단은 근거해서 안을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무선이나 혹은 기타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지 않았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활한 위약금 면제, 누락 없는 문제 신청, 그다음에 고객 포다 프로그램의 조기 안내, 그다음에 조기 포다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고객님들이 수혜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선 집중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한계가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 테크엔 윤상호 기자인데요. 그 어제 발표를 보면 7월 4일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고 우리가 9월까지 도청 위험에 노출됐었던 상황인데 지금 7월 15일에 사실 보안 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하셨던 얘기들이 그런 사실상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공식 사과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표하셨던 뭐 KT의 뭐 AI 보안이라든지 뭐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뭐 이런 각종 내용들에 대한 지금 관점에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런 보고와 뭐 발표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뭐 처벌이나 징계가 혹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저희가 도청 위협에 전 고객이 노출됐다고 해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과 지금 발표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제 발표 내용 중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서 TF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혁신 TF는 최대한 기존 관해에서 좀 벗어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그래서 정보보안 혁신 계획도 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5일에 했던 얘기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제가 혁신 계획이 나오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정도 더 받고 질문답 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 쪽에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경제 하재인 기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어제 이제 조사단 발표가 있은 직후에 바로 오늘 이렇게 보상한 방안이랑 이런 방안들이 이렇게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사안을 알게 된 거는 좀 몇 달이 좀 지나긴 했어도 이렇게 좀 조사단 발표가 있은 직후에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조사단의 발표 이전부터 KT에서 이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좀 고객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미리 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비슷한 자리에 저희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충분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맥락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그냥 회사 편의 이렇게 아이템을 지정해서 좀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회사가 주기적으로 고객님들의 사용 행태나 만족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개선을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3사 공유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은 각 쪽 최대한 많이 담아내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홍보실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내부 파악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께서 주신 의견과 질문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기자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편장과 안전을 위해서 오늘 나가실 때도 오늘 들어오신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